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입시 결과는 조금 공개가 된 지 조금 됐었고, 저도 자료를 이제 받은 지 조금 됐었는데,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조금 놓치고,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비로소 입시 결과 관련된 리뷰를 좀 올리게 되는데, 아무튼 뭐 항공대학교 자체는 또 항공대학교 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이제 학과가 있죠. 그래서 항공운항이나 또는 항공교통물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이고, 그 이외에 이제 공학 계열이나 이런 학과들도 네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항공 쪽에 이제 좀 특화가 돼 있는 학교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인문 쪽이나 이런 쪽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학과가 많지는 않다는 게 이제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항공 쪽에 관심이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참고로 지금 좀 약간 목 감기가 좀 있어서 이 목 상태가 이렇게 매우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네 듣기에 조금 거슬리는 측면이 좀 있다고 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입시 결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참고 삼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시 입결과 그 다음에 정시 입결을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항공대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 순서를 따라서 이제 가긴 할 건데, 이제 항공대에서는 가장 먼저 입시 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시에서는 논술 우수자 전형 관련된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뭐 논술 관련된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넘어서 이제 다른 전형들을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 방법이 논술 100%입니다. 자, 논술 100%를 이제 통해서 이제 교과 성적 반영 없이 논술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항공대에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올해도 역시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가 참고 삼아 좀 보셔야겠죠. 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집 단위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집 단위들 뭐 상세한 내용들은 일단 나중에 홈페이지 좀 들어가셔서 이제 입학 요강을 좀 다운받거나 아니면 저희 리테라이드 블로그에 올려놓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학과들마다 조금 달라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좋겠네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학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기계항공공학부터 시작해서 여기 자유전공 공학 계열까지 되어 있는 이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수영탐, 탐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 탐이라고 그냥 쓰고요. 과학입니다. 과탐. 그래서 과탐 한 과목을 얘기하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합산 등급이 2합 6등급을 요구했었습니다. 2합 6등급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2합 계열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계열은 지정 과목 없이요, 국수 영탐 한 과목 반영해서 이 중에서 이제 2합 6등급, 네, 요거를 이제 요구했었습니까? 합산 등급은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지정 과목이 있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학이랑 이제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 과목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2025학년도에, 그러니까 2025학년도 올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지정 과목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자연계열 지정 과목 폐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항공대 같은 경우는 여기 공학 계열에 적용을 하던
공학 계열에 적용을 하던 이제 지정 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랑 그다음에 탐구에서의 지정 과목이 이제 모두 폐지가 되었다. 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제 가능해졌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술 100%이기 때문에 논술 점수를 일단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이제 평균점하고 최저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수리 논술, 그다음에 뭐 저기 이야기는 이제 뭐 사회결 같은 경우 이제 언어 논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 평균점하고 이제 최저점 정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 그건 이제 실제 기출 문제나 모의 문제를 이제 그 출력을 하셔서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그 데이터 중에 좀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여기 보시면 경쟁률과 이제 실질 경쟁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를 반영한 거냐면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술 전형 경쟁률 같은 경우에 표면 경쟁률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뭐 항공운항학과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이제 가장 높은 학과인데 이 학과들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이 45.7대 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18.1대 1로 네, 일단 이제 줄었다. 그러니까 지원자의 상당수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지금 한 자릿수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학과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가 나타나긴 하지만 워낙 이전 이제 표면 경쟁률이 좀 높았었던 걸 감안한다면 네, 이합 6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멈춤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또 정작 이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잘 티가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돼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전 연도 이제 입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입결 이제 평균치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미리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선 학부 개편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2024학년도에 지금 여기 기계항공공학, 그 다음에 항공우주공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학과들이 이전 연도에는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된 학과가 아니라 단일 학부 체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라고 해서 이전 연도에 이제 통합학부 체제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분할해서 이제 학과별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랑 컴퓨터공학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에는 항공전자 정보공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학부 체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학과 체제로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계열의 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도 이전 연도에는 2023학년도에는 경영학부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영학부로 되어 있었던 이 학부가 이제 2024학년도에는 경영학과, 항공경영학과로 바뀌었습니다. 요 이제 바뀐 체제는 2025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해당 학과들은 2024학년도 입결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두 개 전형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있었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전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24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신설된 그런 전형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항공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전형 방법 자체가 일단 교과 100%지만 여기 반영되는 교과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반영 교과가. 자, 그래서 반영 교과를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써드리면 좀 편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뭐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정리하면서 좀 가면은, 네, 칸이 좀 한 3칸 정도가 필요해서, 자, 제가 여기 공학 계열을 1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학 계열을 2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사회 계열을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열마다, 그러니까 1번 계열, 공학 계열, 이학 계열, 사회 계열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교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반영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네, 하나 더 갈까요? 네, 사회, 과학. 네,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1번. 제가 이제 1번이라고 쓸게요. 1번 이제 공학 계열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기본적으로 이 국어 반영 비율이, 국어 성적 반영 비율이 몇 프로 정도냐면 15%. 그리고 영어 가중치가 30%, 그 다음에 수학 가중치가 35%, 그리고 사회랑 과학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학이 들어가서 여기 과학 반영 비중이 20%, 이런 식으로 해서 합산 등급이 이제 100%로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됩니다. 네, 이제 좀 특이한 이제 좀 케이스죠. 자, 그리고 2번 이학 계열이라고 이학 계열이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 이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몇 프로가 이제 반영이 되면 국어 20, 그다음에 영어 30, 수학 30, 그리고 네, 여기 사회랑 과학 둘 중에서 이수 단위가 많은 교과. 그러니까 이수 단위가 사회 교과가 많으면은 사회 교과 쪽으로, 과학 교과가 많으면 과학 교과 쪽으로 반영을 해서 여기는 둘 중에 이수 단위가 높은 거를 2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자, 3번 경영계열, 그러니까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국어 25, 그리고 영어 35, 그리고 수학 20, 그 다음에 여기 탐구도 사회나 과학 이수 교과가 높은 쪽으로 반영 비중이 20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경영학과는 이제 항공경영 쪽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인문 쪽 수험생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교과가 반영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각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과군은 총 몇 개 교과군이 나온 거냐면 4개 교과군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교과군, 2번 교과군, 3번 교과군,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하나 잘 나온 거, 또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과학만 반영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4개 교과군이 있는데, 이 4개 교과군 중에서 각 교과군마다 상위 5개 과목씩 선택을 해서 4개 교과군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총 20개 과목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20개 과목 성적을 추산한 지금 성적대가 바로 요 성적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 요 과목 전 과목이 다 반영된 게 아니라 5개 과목씩 해서 4개 교과군 해가지고 총 20개 과목인데,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교과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 그냥 국어를 각각 이제 듣게 되니까 어차피 1학년 때 2개 과목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독서나 또는 이제 문학 요 과목들을 하기 때문에 2학년 때도 2개, 3학년 때 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뭐 요렇게 해서 2과목, 아니면 뭐 실용 국어까지 해서 뭐 조금 더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각 교과군마다 최소한 6개 과목 정도는 듣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5개 과목을 반영한다고 해도 거의 해당 교과군을 다 반영하는 경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6개 과목 중에서 5개 과목 정도를 뭐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반영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항공대 지원을 고려하실 때 이제 뭐 성적은 이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테니까, 항공대 식으로 자동 계산이 될 테니까 그 성적을 참고하시되, 제가 이제 그 다른 대학들 이제 입결 설명할 때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적대를 가지고 모든 대학교의 성적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교과목들을 반영하는지를 조금 보시고, 아,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의 성적들이 이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교과군 성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학교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성적을 이 해당 학교에 한번 반영을 대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추산해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밑에 보시는 이 결과치들이고요. 그럼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변경 사항이 있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리하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뭐 이건 참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5학년도, 지금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열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영 사과라고 했을 때 반영 비율이 25%, 25%, 25%, 25%로 다 동일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1번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을 반영을 하겠지만 어쨌든 과목별 편차가 존재하지는 않고 25%씩 반영하는 걸로 모두 다 동일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학년도까지는 네, 이제 조금 과목마다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입결에 뭐 큰 변화를 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성적의 상황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도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입결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바뀌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3개 과목, 상위 3개 과목을 또 반영하는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2024학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합 6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목도 2024학년도에는 여기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기하나 미적, 그리고 탐구는 과탐만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합과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선택 과목 제한 없이 2합 6등급이었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25학년도에는 지정 과목 다 폐지가 됐다는 점 앞서서 논술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올해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자연계열 지정 과목들 이제 좀 폐지가 되면서 어떤 이제 좀 결과들이 나올지 사실 이제 조금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자료 중에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실질 경쟁률. 자, 실질 경쟁률이라고 한다는 점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냐 안 되냐 그 비율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근데 논술 전형보다는 아마 수능 최저 충족률이 훨씬 더 높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2합 6이라는 기준이 뭐 매우 높은 기준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뭐 매우 낮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다. 2합 정도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항공대보다 조금 높은 이제 뭐 서울에 있는 학교들 일부는 뭐 2합 5나 2합 6 정도를 비슷하게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얼추 이제 여기 항공대하고 비슷한 입결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비슷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실질 경쟁률들 한번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뭐 실질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기계항공공학 같은 경우 5.8이었지만 뭐 실질 경쟁률이 뭐 3.3이었다. 거기다 이제 추가 합격 인원까지 감안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인원들은 한번 좀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 경쟁률이 1.8대 1이었었으니까 네, 여기는 뭐 거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이제 못 맞추는 그런 결과도 나타났었죠. 경쟁률이 5대 1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추가 합격 인원이 뭐 한 명밖에 안 됐었으니까 뭐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그런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면 네, 항공운항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항공운항 같은 경우를 보면 표면 경쟁률 한 7.8대 1이었는데 거기 실질 경쟁률이 한 2대 1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그 항공운항 같은 경우는 뭐 신체 검사도 이제 따로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실질 경쟁률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결과치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충족률의 여부는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이제 내신 등급 합격자들의 이제 내신 평균 등급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요걸 이제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자, 우리는 이제 평균치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치를 중심으로 70% 컷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항공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4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이 지금 2.3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이제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라고 해서 이제 학부 체제로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였었냐면 2.5등급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평균 등급이. 그러니까 이제 뭐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지금 2.5 그리고 컴퓨터공학이 2.7 컴퓨터공학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됐네요. 자 이전 연도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체제로 되어 있을 때 학부 체제로 되어 있었을 때는 2.4등급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평균 등급이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컴퓨터 공학은 아마도 올해 조금 더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3등급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 신소재공학은 이전 연도 2.5등급 정도 했었으니까 뭐 얼추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드론이 지금 2.7, 이전 연도 2.8인데, 여기는 아마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 2.6, 이전 연도는 2.7 등급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 역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계열, 자유전공 공학계열 같은 경우 2.4, 이전 연도 공학계열로 모집을 했었을 때 그땐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은 아니었고 그냥 공학계열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한 2.6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됐었다. 자, 그래서 이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대략적인 한 평균점 정도, 그러니까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여기 뭐 기존에 이제 조금 선호도가 높은 이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3에서 2.4 정도 사이 내외에서 어느 정도 평균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자유전공까지. 자유전공은 아마 한 2.3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한 2.5등급 정도 내외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일단 결과치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만 잡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려하신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항공대를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 컷을 참고해서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학계열. 자,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2.6, 전년도 2.9였는데, 네, 뭐, 일정 정도 상승은 조금 예상이 됐었던 학과였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2025학년도에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승 여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항공교통물류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항공운항학과하고 더불어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항공교통물류 같은 경우 이전 연도 등급이 1.6등급이었고, 항공운항이 이전 연도 1.7이었는데, 1.8, 1.5로, 뭐, 오르기도 했고, 떨어진 이제 모집 단위도 있었지만, 네, 제가 볼 때 이 수준대는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교통물류랑 항공운항학과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여기 입결을 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전 계열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2.1. 여기 이전 연도는 2.6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이제 점수대가 좀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자유전공 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랑 항공경영은 2.6, 2.7인데 이전 연도 통합 모집을 했을 때 경영학부 통합 모집을 했을 때는 2.8등급이었다. 그때에 비하면 조금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학과들 모집 학과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이전 연도 입결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고려하는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여기 2024학년도 입결 자료를 잘 확인해 주실 것을 네,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을 합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이 있고요. 추천이 있어야 되고 추천 인원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는 10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25학년도에는 인원 제한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다. 따라서 네, 성적대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 또는 이제 지원 가능성 등을 한번 판단해 보신 다음에 네,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기에는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고려해서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은 뭐 특징 정도는 아니고 여기 학생부 교과 그 100% 반영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반영 방법이 전년도하고 동일했었습니다. 전년도래 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교과 성적 우수 전형과 동일하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결과 경쟁률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경쟁률들이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진 않죠. 우리 한번 다시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한번 가보면은 지금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전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뭐 단순한 선호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이제 신설된 전형이다 보니 네, 아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제 좀 지원하려고 했던 수험생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실질 경쟁률은 지금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고 항공운항학과만 지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아마 신체 검사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고려한 요소고 나머지는 실질 경쟁률이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네, 평균 등급이 지금 한 2점 후반대 정도. 그죠? 3점 초반대 정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2학개월 같은 경우에도 항공운항을 제외하고 항공교통물류도 조차도 지금 2점 초반대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제 판단이지만 보통 이제 입결이 어쨌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입결대로 갈 가능성이 높냐? 저는 절대 이 입결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결보다는 분명히 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입결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놓고 보면 우선 이제 인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지만 고교별 인원 그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성적 방법이야 뭐 교과 반영 방법은 앞서서 이제 우리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국영수 사과 여기가 이제 다 25%씩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참고해보지 않고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여기 낫네? 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막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 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달려 있긴 했었지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것 같은 네, 그런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도 이제 최초에 시행된 연도는 뭐 전년도하고 비교할 6개월 데이터가 없다 보니 뭐 공격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뭐 이제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경우들도 좀 생겼을 텐데 여기도 역시 뭐 좀 그런 부분으로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뭐 평균 등급을 한 2.0 정도에서 한 2.2 정도 사이. 물론 이제 이건 평균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어떤 학과들이 선호도가 높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도 우리가 일부 확인한 학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항공교통물류나 항공운항 같은 경우 여기 뭐 선택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자유전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을 대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평균점이 이 정도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런 학과들은 보다 높은 성적대를 유지해 줘야겠죠. 다만 항공운항학과 같이 이제 선택지가 다른 학교에 별로 없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높은 점수대를 마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점수가 높아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1.7 또는 1.8 정도 되는 학생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의 선택지가 굳이 여기 항공대에만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은 크거든요. 1.7에서 한 1.8 정도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서울의 또 다른 중상위권 학교들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무한정 뭐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2점 극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조금 더 입결 평균치를 조금 더 높여서 보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요 전형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하나하나씩 체크하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일일이 체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게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갈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지금 보면 미래인재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요 두 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인재 전형이든 기회균형 전형이든 전형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1단계는 서류평가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에서 보통 3배수 모집하거든요. 그거는 기회균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입결을 이제 좀 살펴본다고 해도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의 최종 내신 등급 자체의 그 정성적인 영역만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의 영역들이 월등히 더 많고 면접에 대한 요소들도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개별 생기부를 제가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냥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때 대략적으로 지원선을 어느 정도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될까 그 부분들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도 보면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종 등록하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편차가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항공대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공운항이나 교통물류 같이 조금 선호도가 정말 이 학교의 특색에 맞게 대단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을 제외를 하면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 2점 후반대에서 3점 극초반대가 네, 평균치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균치를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고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적대로 지원을 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본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는 정말 충족한 것 같다. 자기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네, 그냥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 등급은 그냥 여기 최저 등급만을 바라보고 쓰시는 것보다는 네, 평균치를 바라보시고 네, 지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한 형태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모집 인원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 간의 편차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수시 전형 이제 모집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복잡하게 끌고 갈 필요 없이 이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은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좀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충분히 입학 요강이나 모집 인원들에 대한 변동 같은 경우는 추후에 조금 확정 요강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정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이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 일반 학생 전형 이제 입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당장 수능 시험 본 거 아니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선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확인하시는 거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학생들마다 항공대가 제1의 목표인 대학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삼지망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정시 전형에서 이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먼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모집군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이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까 봤었던, 그러니까 여기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이요. 어, 우리 앞서서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반영 방법이 그러니까 계열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반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몇 가지 놓고 보시면 아까 이제 여기에는 뭐 그렇게 이제 따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대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런 계열 같은 그러니까 모집 시기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앞서 봤었던 공학 계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학 계열, 그죠? 이학 계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사회 계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수능 성적 반영 방법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요 입시 결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중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학 계열 그리고 이학 계열 그리고 네, 사회 계열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을 때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하나하나씩 조금 비교해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중이 25%, 그 다음에 수학 영역 반영 비중이 35,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가 15, 그리고 탐구는 과탐인데요. 어쨌든 25. 여기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고 수학은 기하나 미적, 탐구는 과탐. 요거 선택해야 된다는 지정 과목이 있었고요. 2024학년도에. 그리고 2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가 25, 그 다음에 수학이 30, 그리고 영어 20, 그리고 탐구가 25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열, 그러니까 경영 쪽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3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이 25, 영어 반영 비중이 20, 그리고 탐구 반영 비중 25. 네,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 관영 비중이 높구나. 그죠? 이건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과탐 비중도 좀 높은 편이고, 이학계열도 수학 관영 비중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사회계열은 네, 국어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과목들이 좀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공학계열, 이학계열, 사회계열. 제가 여기를 이제 왜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제 그 이학계열하고 사회계열은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이 수치들, 요 수치들이 지금 동일하게 여기에도 지금 반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공학계열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수능 지정 과목을 이제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수치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이제 수치가 좀 조정이 됐냐면 국어 반영 비중이 20, 그리고 수학 반영 비중을 조금 35 종전하고 이제 동일하게, 그리고 영어 반영 비중을 20, 그다음에 탐구 반영 비중을 25. 근데 이제 공학과 이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 계열은 과탐 선택 시에 또 가산점을 부여를 해요. 5%인가 이제 또 가산점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이제 시험을 치르고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기계항공공학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경쟁률들은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 두 개 학과는 전년도에 통합학부였다. 그리고 여기도 통합학부였다. 그래서 여기는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여기는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전기전자랑 컴퓨터공학은 항공전자정보공학, 그 다음에 경영과 항공경영도 전년도에는 경영학부 체제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경쟁률 자체는 지금 보면은 뭐 학부 체제로 모집했을 때랑은 조금 편차가 있는 학과들도 있긴 한데, 뭐 여기 지금 기계항공공학, 항공우주공학이 전년도 항공우주기계공학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평균 경쟁률이 4.9대 1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에서는 큰 편차는 별로 안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이 지금 각각 한 4대 1 정도 나왔었는데, 이전 연도 항공전자정보공학으로 되어 있을 때는 5대 1,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했는데 조금 더 하락했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높았고 이번 연도에도 높긴 했습니다. 전년도가 14.3대 1이었는데 지금 2024학년도에 9.82대 1로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항공대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집 시기가 이제 다군이었으니까 그런 점들은 이제 조금 감안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경쟁률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경영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이제 경영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했었을 때는 한 6.3대 1 정도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조금 상승하긴 했으나 어쨌든 경쟁률의 편차가 아주 크진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전형은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으니까 그렇게 일단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능 등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는 국영수탐 이제 평균 등급과 국수탐 평균 등급, 그 다음에 영어 평균 등급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수탐 중심으로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국수탐 중심으로 살펴봐야 대략적인 백분위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백분위보다는 이제 등급으로 이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분위 평균치로 좀 보기 위해서는 여기 국수탐 평균 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기계항공공학이 지금 딱 3.0 정도의 지금 평균 등급이 지금 끊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전 연도에도 비슷했거든요. 이전 연도에도 3.0 정도. 그러니까 항공우주 기계공학부라고 되어 있을 때도 한 3.0이 이제 평균 등급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위로 따지자면 대략 한 77 정도. 100분위가 한 요 정도 이제 나왔었다는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자랑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그러니까 항공전자정보공학부로 되어 있을 때, 그때 평균치가 3.0 정도 나왔었거든요. 역시 동일하게. 그런데 지금 2024학년도에 조금 올라간 학과도 있고 조금 떨어진 학과도 있지만 평균치로만 놓고 보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소재도 전년도에는 3.0 정도였는데 지금 2024학년도에는 3.1로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8, 이전 연도 국수단 평균은 2.9.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2.9에서 3.0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는 평균 100분위가 대략 한 77에서 한 80 정도 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어 같은 경우는 한 2등급 정도는 나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드론 같은 경우가 지금 3.0, 이전 연도 3.1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하게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 3.0, 이전 연도 2.9였는데 얼추 비슷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교통물류 역시 다른 모집 단위들보다 좀 높죠. 항공운항도 역시 다른 모집 단위들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를 좀 비교해 보면 항공교통물류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 2.6 등급, 그리고 여기 항공운항 같은 경우가 2.2였는데 여긴 지금 이전 연도보다도 오히려 입결치가 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2.2등급이라고 한다면 2.2등급이라고 한다면 평균 100분위로 따지고 보면 대략 한 86 정도 내외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겠죠. 2.2는 근데 2.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더 올랐으니까 한 88 정도까지 89 그죠? 88이 아니라 89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추 보면 한 80, 여기 항공운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90에서 한 89 정도, 4위 정도로 지금 형성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공교통 물류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한 80, 한 5 정도 내외, 100분위로 따지면, 그 정도는 지금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좀 일단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3.0, 3.0 항공 경영도 그렇고 그냥 경영학부도 그렇고 이전 연도 이제 경영학부 체제로 모집했을 때도 입결이 3.0으로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2.5, 이전 연도 2.3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여전히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2.9 그리고 2024학년도에도 2.9로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는 뭐 솔직히 이제 학과의 선호도는 어떠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전년도 입결 데이터들을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교통물류나 항공운항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지금 대략 100분위 평균치가 한 80 정도,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80 정도 내외에서 영어는 한 2에서 3등급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일반전형 결과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에도 뭐 일단 지정 과목 폐지가 된 거 이외에 뭐 그다음에 과탐 일부 모집 단위 과탐에 과탐 선택이 이제 5% 이제 가산점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는 점들을 뭐 제외를 하면 전년도하고 이렇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경쟁률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과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출신 특별 전형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이 전형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차들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공개되지 않은 뭐 최저점으로 이제 들어왔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등급대가 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제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놓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좀 지원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극단적으로 조금 극단적이란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뭐 마지막이었고요.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항공대 정시 모집 입시 결과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특성, 그 항공대만의 특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항공대 자체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항공운항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도 그렇게 뭐 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공운항학과를 뭐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은 뭐 그 선택지를 뭐 항공대를 1순위 그리고 뭐 한서대를 뭐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지도 이제 조금 딱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도를 고민을 해서 좀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5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뭐 각 대학들의 이제 입시 요강이나 입학 정원들이 여전히 이제 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2025학년도 입시가 대단히 혼란하다는 네 이제 느낌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예, 각 대학들이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 전형들을 이제 확정을 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다 보니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질문이나 문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 게 참 올해의 입시가 그만큼 이제 좀 험난한 것 같다라는 이제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이제 좀 잘 지어주시는 형태로 학습이든 생기부 관리든,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강이 확정되고 나면, 뭐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뭐 부족한 시간이지만 또 맞춰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생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하시는 이제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올리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항공대 입시 결과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